혹시 알고 계셨나요? 베이킹소다를 쓰시는 분, 열의 8분 그 진짜 가치를 잘 모르신대요. 맞아요. 어느 집 부엌에나 있는 이 하얀 가루는 가격도 참 착하지만 사실 우리 가정에 숨겨진 놀라운 가능성을 품고 있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베이킹소다를 세상에서 가장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보물 중 하나라고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빵을 굽거나 냉장고 냄새를 없앨 때만 사용하죠. 우리 몸을 위해 얼마나 좋은지는 잘 떠올리지 않아요. 만약 이 평범해 보이는 가루 안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와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중 몇 가지는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중한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베이킹소다가 가진 숨은 힘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 거예요. 사용할 때 기억해야 할 점과 어떤 분들이 사용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영상의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어느 곳에서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베이킹소다의 첫 번째 놀라운 능력은 바로 우리 몸을 정화하는 힘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단지 요리나 청소에만 쓰이는 게 아니랍니다. 몸이 스스로 깨끗해지는 과정을 돕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 가루는 물에 닿으면 알칼리성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 성질이 우리 몸 안팎의 산성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예민한 피부를 달래거나 가려움을 덜어주기도 하죠. 가벼운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키기 위해 베이킹소다 목욕을 하기도 해요. 보통 따스한 욕조물에 반컵 정도를 풀어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원리는 아주 간단하답니다.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몸을 담그면 노폐물이 배출되고 피부가 맑고 편안해진다고 해요. 피부를 통한 정화 효과가 과학적으로 완벽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요. 직접 사용해 보신 분들은 피부가 한결 편안해지고 자극이 줄었다고 말씀하시곤 해요. 우리 몸 안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진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물에 베이킹소다를 조금 섞어 마시면 혈액과 소변의 산성도를 낮춰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에는 과학적인 뒷받침도 있답니다. 미국 신장학회지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바로 베이킹소다의 주성분인데요. 이것이 혈액에 산이 쌓이는 것을 막아 만성 신장 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베이킹소다는 몸의 균형을 잡고 정화를 돕는 고마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본래 스스로 산성과 알칼리성의 균형을 조절하는 아주 훌륭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만으로 이 균형을 크게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요. 베이킹소다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언제나 적당량을 지키는 지혜가 중요하겠죠. 베이킹소다를 바르게 사용하면 우리 몸이 가뿐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부담 없이 몸을 돌보는 좋은 방법이랍니다. 이번에는 구강 건강과 하얀 치아를 위한 효능을 알아볼게요. 베이킹소다가 치약에 자주 쓰이는 걸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베이킹소다는 우리 입안을 건강하게 가꾸는데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혹시 베이킹소다로 이를 닦아보셨나요? 치아가 정말 반짝이고 매끈해지는 느낌이 들죠. 커피나 차를 마셔서 생긴 치아의 얼룩을 베이킹소다가 순하게 없애주기 때문이랍니다. 자극이 강한 화학 제품과는 다르게 말이죠. 사용법만 잘 지키면 치아에 무리 없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얗게 만드는 것 말고도 좋은 점이 더 있답니다. 알칼리 성분인 베이킹소다는 입안의 산성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입안이 산성이 되면 충치나 잇몸 질환이 생기기 쉽고 구취의 원인이 되는 해로운 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이에요. 베이킹소다가 입안의 산도를 맞춰주면 세균들이 활동하기 어려워져요. 자연스럽게 잇몸도 튼튼해지고
구취도 줄어들게 된답니다. 이런 효과는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어요.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베이킹소다를 함유한 치약이 그렇지 않은 치약에 비해 플라그를 없애고 치아를 밝게 하는데 더 뛰어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를 보면 구강 내 유해균의 수를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연마작용이 있어서 너무 자주 사용하면 치아의 에나멜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부드러운 칫솔에 묻혀 일주일에 약 3번 정도만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렇게만 하시면 집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참 간편하고 경제적인 구강관리법이 될 수 있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효능은요. 속이 쓰릴 때 위산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기름진 음식이나 매콤한 음식을 먹고 나서 가슴이 타는 듯한 불편함 겪어보셨죠? 위장에 있던 산이 식도를 타고 역류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임신 중일 때 또는 소화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증상이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약국에 가면 속쓰림 약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방에 있는 재료로도 간편하게 다스릴 수 있답니다. 미지근한 물약 240ml에 베이킹소다를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타서 천천히 드셔보세요. 위산을 금방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베이킹소다의 알칼리 성분이 지나치게 분비된 위산으로 인한 쓰라림을 완화해주는 원리랍니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서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사용해온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해요. 의학적으로도 탄산수소 나트륨, 즉 베이킹소다가 위산을 빠르게 중화시킨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어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갑작스러운 속쓰림을 완화하는데 베이킹소다가 효과가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법이 정말 간단하죠. 약국에 갈 필요도 큰 돈을 들일 필요도 없어요. 물 한 잔과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 그리고 잠깐의 시간만 있으면 되니까요. 이런 이유로 베이킹소다는 오늘날까지도 여러 가정에서 사랑받는 살림 아이템인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속쓰림으로 불편할 때 빠르고 간편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주방에 있는 이 재료가 여러분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편안함을 찾아줄 거예요. 이제 곰팡이 방지 효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곰팡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피부가 간지럽고 빨갛게 되면서 하얗게 일어나는 불편함이 있으시죠? 특히 발에 생기는 무좀은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에서 잘 나타나요. 몸에 나타나는 ring웜 역시 습기를 좋아하는 곰팡이가 원인이랍니다. 물론 약국에 가면 다양한 치료제가 있지만 우리 부엌 찬장에 있는 베이킹소다가 아주 쉽고 자연스러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베이킹소다가 곰팡이를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곰팡이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이걸 피부에 바르면 약알칼리성으로 바뀌는데요. 그러면 곰팡이의 보호막이 약해져서 더는 자라기 힘들어져요. 이 방법은 그냥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국제곰팡이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를 보면요.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10g을 섞은 용액이 곰팡이 성장을 무려 80%나 억제했다고 해요. 이 연구를 통해 베이킹소다가 자연에서 온 곰팡이 억제제로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 있죠. 사용하는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물을 조금 섞어 되직하게 만든 다음 불편한 부위에 살살 발라주세요. 아니면 따뜻한 물에 풀어서 족욕을 즐기셔도 좋고요. 이렇게 몇 번만 해보셔도 간지러움이 많이 나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좋은 점은 베이킹소다가 순해서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화학 제품이 부담스러운 분들께 참 좋은 대안이 될 거예요. 만약 곰팡이 때문에 계속해서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면 이 쉽고 부담 없는 방법으로 생활의 불편을 덜고 다시 활기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어서 요로감염 증상 완화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요로감염은 여성분들이 특히 자주 겪는 힘든 질환이에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자꾸만 화장실에 가고 싶고 온몸이 개운하지 않아 하루가 고달파지죠. 대부분 항생제 처방을 받지만 불편한 증상을 좀 더 편안하게 다스리기 위해 자연 요법을 알아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 베이킹소다가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어떤 원리인지 궁금하시죠? 베이킹소다는 산성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어요. 이걸 물에 약간만 타서 마시면 소변의 산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소변의 산도가 변하면 감염의 원인이 되는 균들이 활동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변의 자극이 줄어드니 화장실 갈 때 느껴지던 따끔거림이나 아픔도 덜해질 수 있답니다. 실제로 몇몇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요. 일본의 한 비뇨기과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로 감염이 자꾸 재발하는 여성 33분이 기존 치료와 함께 탄산수소 나트륨을 섭취했어요. 그랬더니 4주 후에 대부분 통증과 불편함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답했습니다. 결과는 긍정적이지만 이게 병원 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염 증상이 심하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해요. 처방받은 약과 함께 보조적인 도움을 받는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베이킹소다는 몸에 부담이 적고 비용도 저렴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더 심해지면 꼭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지혜롭게 활용하신다면 베이킹소다는 여러분의 요로 건강과 편안한 일상을 지키는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입안의 작은 상처 구내염을 진정시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볼게요. 입안에 콕콕 쑤시는 작은 염증 말이에요. 구내염 한번 알아보신 분은 그 괴로움을 잘 아시죠? 정말 다행히도 베이킹소다가 이럴 때 아주 쉽고 고마운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 피곤하거나 실수로 입안을 깨물었을 때 혹은 특정 음식을 먹고 나서 생기곤 하죠. 음식을 먹을 때는 물론이고 말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바로 이럴 때 베이킹소다가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입안이 산성으로 변하면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더 아플 수 있어요. 베이킹소다가 바로 이 산성을 부드럽게 바꿔준답니다. 그래서 입안 환경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정말 쉬운 방법이 있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에 베이킹소다를 작은 숟가락으로 반 정도만 넣어주세요. 이걸로 하루에 2-3번 헹궈내면 아픈 것도 덜하고 염증도 가라앉을 거예요.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건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어요. 저명한 미국 치과협회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입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베이킹소다로 입을 헹궜더니 통증이 훨씬 줄었다고 해요. 그리고 더 빨리 나았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은 베이킹소다가 나쁜 균을 막아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준다고 설명했어요. 덕분에 상처가 깨끗해지고 세균이 자라지 못해 빨리 낫는 거죠. 또 좋은 점은 일반 약처럼 자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부담도 거의 주지 않는답니다. 입안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베이킹소다로 헹궈보는 건 어떨까요? 주방에서 쉽게 찾는 이 재료가 과학도 인정한 좋은 구강관리 비법이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놀라운 점은 운동할 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부엌에 흔히 있는 이 가루가 운동을 더 잘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몇몇 운동선수들은 이걸 비밀스럽게 사용하기도 한데요. 근육이 덜 지치게 하고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죠. 그 이유도 아주 간단하답니다. 힘들게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의 젖산이라는 게 쌓여요. 그러면 몸이 산성으로 변하면서 근육이 뻐근하고 타는 듯한 느낌이 들죠. 결국 이 물질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운동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때 베이킹소다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베이킹소다는 몸속의 산성 기운을 부드럽게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운동하기 전에 조금 먹어두면 근육이 지치는 걸 막아줘서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힘차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죠. 그냥 소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이야기랍니다. 운동과학 분야의 여러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요. 베이킹소다를 섭취한 선수들이 짧은 거리를 힘껏 달리거나 수영할 때 실력이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연구를 보니 베이킹소다를 섭취한 선수들은 예전보다 덜 힘들어했다고 해요. 자신의 가장 좋은 컨디션을 더 길게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보통 운동 시작 1시간에서 1시간 반쯤 전에 물 한 잔에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를 타서 마셔요. 그런데 처음 시도하실 땐 아주 조금만 넣어서 시작해야 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많이 섭취하면 속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몸에 부담 없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운동 실력을 늘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베이킹소다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혹시 지병이 있거나 드시는 약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과 먼저 이야기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안전하게 잘 활용하신다면 다음 운동할 때부터 몸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번에는 신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흔한 베이킹소다가 우리 몸의 중요한 신장을 지켜줄 수 있다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특히 신장이 안 좋아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께는 희망적인 소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신장이 약해지면 혈액 속에 나쁜 산성 물질이 남게 돼요. 이걸 대사성 산증이라고 부르는데 몸이 점점 산성으로 변하는 상태랍니다. 이렇게 쌓인 산은 신장을 더 힘들게 하고 우리 몸 전체를 지치게 만들어요. 바로 이럴 때 베이킹소다가 조용히 제 역할을 한답니다. 마치 천연 소화제처럼 베이킹소다가 혈액 속 산성 기운을 중화시켜줘요. 그러면 신장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죠. 덕분에 병이 더 나빠지는 것을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연구로도 확인된 사실이랍니다. 신장 건강에 대한 소중한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의 한 저명한 학술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만성 신장 질환을 겪는 분들을 오랫동안 따뜻한 시선으로 관찰한 연구랍니다. 놀랍게도 매일 꾸준히 베이킹소다를 섭취한 분들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고 해요. 더 나아가 투석 치료가 필요할 만큼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도 줄어들었다는 희망적인 결과가 있었어요. 우리 몸속 혈액의 산성도가 건강하게 균형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베이킹소다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약은 아니랍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전문가와 상의 없이 섭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과하게 드실 경우 혈압이 높아지거나 몸이 붓는 등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심장이나 신장이 약한 분들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신장 문제로 마음고생하고 계신다면 보조적인 방법으로 시도하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전문가의 따뜻한 조언에 따라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이 친숙한 재료가 여러분의 신장을 보호하고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관절염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부엌 선반에 있는 베이킹소다가 관절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다니 참 신기하고 반가운 이야기죠. 특히 류머티즘 관절염은 염증으로 관절이 붓고 뻣뻣해져서 하루하루가 고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보통은 약이나 물리치료에 의지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몇몇 연구에서 베이킹소다가 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그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한 면역학 관련 학술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요. 매일 베이킹소다를 물에 조금씩 타서 마셨더니 몸의 면역체계가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반응은 부드럽게 줄여주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착한 반응은 북돋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류머티즘 관절염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죠. 동물 실험과 인체 실험 모두에서 염증 지표가 낮아지고 면역세포들이 건강한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 관찰되었어요. 이것은 베이킹소다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편안하게 다독여서 관절의 아픔과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해요. 관절염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께는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매일 물에 베이킹소다를 조금 타서 마시는 이 작은 습관이 염증을 관리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아픔을 덜어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기분 좋은 일이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꼭 어렵고 복잡한 곳에만 있는 건 아닌가 봐요. 때로는 가장 평범한 것에서 건강을 위한 귀한 열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풍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통풍은 정말 참기 힘든 통증을 가져오는 관절염 중 하나예요. 예고 없이 찾아와 관절이 몹시 아프고 붓고 붉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주로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 같은 곳에 나타나곤 하죠. 그 원인은 혈액 속에 요산이라는 성분이 과도하게 많아져서 뾰족한 결정체로 변해날 관절에 쌓이기 때문이랍니다. 바로 이 결정들이 염증과 아픔을 만드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통풍을 잘 관리하려면 요산 수치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베이킹소다가 가진 의외의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알칼리성을 띠는 베이킹소다는 혈액 속에 너무 많아진 요산을 중화시켜줘요. 그래서 요산 결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산성도를 부드럽게 조절해주면 통풍이 찾아오는 횟수나 아픔의 정도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한 관절염 관련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베이킹소다와 같은 알칼리 성분이 요산 결정을 녹여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는다고 해요.
갑작스러운 통풍으로 아플 때 그 고통을 덜어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통풍 기운이 느껴질 때 따스한 물 한 잔에 베이킹소다를 작은 숟가락으로 반만 타서 마시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베이킹소다가 아픈 곳과 붓기를 진정시켜서 관절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통풍 완화에 베이킹소다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꼭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사용하셔야 해요. 그래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안전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몸에 부담 없는 통풍 관리법을 찾고 계신가요? 부엌 선반의 베이킹소다가 생각지 못한 해결책이 될지도 몰라요. 이번에는 감기나 독감으로 고생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목이 따끔거리고 코가 답답해서 힘들어하는 분들께 유용할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우리에게 친숙한 베이킹소다가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답니다. 베이킹소다의 알칼리 성분이 코 속의 끈끈한 점액을 부드럽게 만들어 코를 시원하게 해줘요. 그래서 숨쉬기가 한결 수월해져요. 특히 코가 꽉 막혀서 답답할 때 정말 좋답니다. 감기나 독감 기운이 있을 때 베이킹소다로 입안을 헹궈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미지근한 물 한 잔에 베이킹소다를 조금만 풀어서 각을 하면 목의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돼요. 목이 편안해지는 것은 물론 입속 나쁜 균들을 줄여서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어렵게 만들어주죠.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 베이킹소다로 꾸준히 입을 헹군 분들은 목 아픔도 덜하고 입속 유해균도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리고 감기에서도 더 빨리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코를 헹구는 식염수에 베이킹소다를 살짝 더해주면 코막힘을 뚫는데 훨씬 더 좋다고 해요. 이런 방법은 우리 몸이 스스로 이겨내는 힘을 길러주어 더 빨리 건강해지도록 도와준답니다. 감기나 독감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다면 부엌에 있는 베이킹소다를 떠올려 보세요. 이 작은 시도가 몸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암 치료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베이킹소다가 암과 싸우는데 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금 놀라우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내용은 과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분야랍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이 산성일 때 더 활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치료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종양 주변을 중화시켜서 암세포가 자라기 어렵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2005년에 암연구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이 특히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어요. 유방암이 다른 곳으로 퍼진 쥐에게 베이킹소다를 주었더니 종양 주변의 산성 환경이 개선되고 암이 자라는 속도가 늦춰졌어요. 게다가 암치료 약물에 대한 반응까지도 더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종양 주변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암치료 효과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결과예요.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이 베이킹소다를 기존 암치료와 병행하는 것이 안전한지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어요. 동물에게서 얻은 긍정적인 결과가 사람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려면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그러니 지금은 베이킹소다를 정식 암치료법이라기보다는 치료를 돕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은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단계예요. 혹시 소중한 가족이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시기 전에는 꼭 주치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나중에는 베이킹소다가 치료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땀 냄새를 잡아주는 고마운 역할도 한답니다. 상쾌한 하루를 위한 순한 방법을 찾고 계셨나요? 베이킹소다가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시중 제품에 들어있는 인공향이나 여러 성분이 부담스러우셨죠? 베이킹소다는 땀 냄새를 유발하는 산성을 중화시키고 축축함도 흡수한답니다. 덕분에 냄새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져요. 분주한 날에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죠. 이게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밝혀졌어요. 한 피부 과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요. 베이킹소다를 사용했을 때 겨드랑이 냄새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알칼리성을 띠는 베이킹소다가 땀 속의 산성 성분을 만나 냄새를 없애주는 원리예요. 게다가 파라벤이나 알루미늄,
인공향도 들어있지 않아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께 참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필요한 부위에 가볍게 톡톡 두드려주면 된답니다. 코코넛 오일과 함께 쓰면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덕분에 날이 덥거나 운동 후에도 상쾌함을 느낄 수 있죠. 다만 모든 사람의 피부는 소중하고 저마다 다르니 처음에는 아주 조금만 사용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연과 더 가까운 생활을 원하신다면 베이킹소다는 분명 마음이 가는 대안이 될 거예요. 여러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조금 걱정되신다면 베이킹소다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과학이 뒷받침하는 이 간편한 방법으로 하루 내내 쾌적하고 자신 있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이제 어떤 분들이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함께 살펴볼게요. 베이킹소다가 유용하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베이킹소다 속 나트륨을 건강한 신장은 잘 처리하지만 기능이 저하된 경우 몸에 나트륨이 남아 부기나 다른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주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나트륨 성분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혈압 관리가 중요하신 분들께는 부담이 될 수 있죠. 위염궤양,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도 주의가 필요해요. 위산에 영향을 주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전문가와 꼭 상의해 주세요. 임산부나 수유 중인 어머님들께서는 과다 섭취 시 몸에 전해질 균형에 영향이 갈 수 있으니 가급적 삼가시는 편이 안전해요. 어린아이들의 몸은 아직 성장 중이라 나트륨이나 산성도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아이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아요. 피부에 처음 사용할 때도 소량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호흡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게 좋아요. 미세한 가루가 기관지를 자극해 기침을 유발하거나 호흡을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요, 적정량을 지키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랍니다. 혹시라도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으시다면 건강을 위해 베이킹소다를 드시기 전에는 말이죠. 의사 선생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시는 게 안전해요. 베이킹소다의 쓰임새는 정말 다양하답니다. 부엌을 넘어 목의 불편함이나 통풍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운동할 때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하도록 돕는다는 사실은 연구로도 밝혀졌어요. 입안을 상쾌하게 관리하는 데도 유용해요. 부드러운 치약이나 가글액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유용해도 바르게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섭취하실 때는 반드시 식용 표시를 확인해 주세요. 베이킹소다를 사용해보고 좋은 점을 느끼신 분이 계실까요? 자신만의 비법을 공유해 주실 분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격려가 된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구독과 공유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다른 영상 2편도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